이번 시간에는 효율적 할당이라는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효율적 할당은 아파트를 투자 관점에서 보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 목적은 초과이윤이죠. 초과이윤은 돈 벌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을 벌어야 돈 벌었다고 할까요? 그거는 정상이윤보다 더 버는 걸 말하는 거죠. 정상이윤은 본전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얼만큼이 본전이냐라고 하면은 기회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보다 더 번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초과이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포기한 비용 이런 말을 말하는 거죠. 다시요. 기회비용 그러면 뭐라고 한다? 포기한 비용. 그래서 포기한 비용보다 더 버는 것을 초과이윤이 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초과이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돈 벌었으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러면 나타난 현상이 뭐가 되는 거니? 수요의 증가가 생기죠. 수요의 증가는 가격의 상승이죠. 우리 가격의 상승은 우리 지난번에 균형에서 네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수요의 증가, 그 다음에 가격의 상승, 그 다음에 초과이윤의 발생, 그 다음에 공급의 증가, 이런 패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에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그 이전에 1,000만 원으로 아파트가 거래가 됐는데 수요가 증가돼서 가격이 1,500이 됐다고 하자. 그러면 1,500이 되면은 초과이윤은 얼마에 산 사람이 초과이윤이 있다? 1,000만 원에 산 사람이 초과이윤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1,000만 원에 산 사람을 뭐라고 한다? 기존의 소유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초과이윤은 기존의 소유자가 초과이윤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가격이 올라가서 1,500이 된 상태에서 1,500으로 아파트를 산 사람의 수익을 기대 수익률 그럽니다. 그래서 1,500의 아파트를 산 사람은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대 수익률은 뭐 한다? 떨어진다는 사실. 1,500에 산 사람은 돈 벌기가 어렵죠. 그래서 초과이윤이 소멸되고 바로 초과이윤이 없는 상태를 효율적 할당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효율적 할당 그러면 뭐가 없다? 초과이윤이 없다. 그러면 효율적 할당이 아니다. 그러면 초과이윤이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효율적 할당은 초과이윤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었으니까 뭣도 없다? 투기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투기와 투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투기와 투자는 구분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처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바로 중간 단계 운영이 없으면은 투기, 운영을 거치면 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와 투기는 둘 다 초과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그러면 초과이윤이 없으면 투기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투기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효율적 할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지문 기억해 주세요. 다시요. 투기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뭐가 아니기 때문이다. 효율적 할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지문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효율적 할당이라는 개념, 초과이윤이 없다는 개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효율적 할당과 그 다음에 완전시장과의 관계를 보자고요. 우리 지난번에 완전시장이라는 것은 네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죠. 정, 동, 진, 다. 정은 정보가 공개된다. 동질이 다수다. 진퇴가 자유롭다.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다. 이 네 가지 조건. 정보가 공개된다.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물건이 많이 있다. 그리고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가 빠지는 것을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수가 있는 것을 완전시장이다. 우리가 강원도에 가면 정동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동진은 완전시장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데 부동산은요. 당연히 이 네 개 조건에서 하나만 어긋나도 불완전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불안전 시장이죠. 특별히 뭐 이 정보가 공개가 잘 안 되고 같은 물건 하나도 없고 특별히 이제 개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퇴가 자유롭지 못하죠. 아무나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죠. 고가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매도자, 매수자도 부동산은 소수의 매도자, 매수자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부동산의 매도자, 매수자는 다수로 풀지 말고 뭘로 푼다? 소수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불안전 시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완전 시장과 효율적 할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니? 완전 시장은 조건이 많아요. 정, 동, 진, 다라는 조건이 많아요. 효율적 할당은 아까 초과이윤이 없다. 딱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 할당과 완전 시장은 효율적 할당이 더 넓은 개념으로. 왜냐하면 조건이 적으면은 대상이 많죠. 완전 시장은 조건이 많기 때문에 대상이 적어요. 제가 이 부부와 가족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요. 일반적으로 부부보다는 가족의 숫자가 대상이 많죠. 그럴 때 완전 시장을 부부라고 생각하고 효율적 할당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떤 지문이 문제가 되냐면은 완전 시장은 항상 효율적 할당이다. 그럼 맞는 거다 이 말이죠. 왜? 적은 것에서 큰 걸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는 가족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죠. 그러나 가족은 부부다 이럴 수는 없죠.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니? 효율적 할당이라고 해서 항상 완전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문, 그 관계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바로 이 지문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불완전 시장도 초과 이윤이 없으면은 뭐가 될 수가 있다? 효율적 할당이다. 그리고 부동산은 불완전 시장이니까 부동산도 초과 이윤이 게 부동산 시장도 초과 이윤이 없으면 효율적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런 말.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효율적 할당이면은 투기가 없죠. 그래서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지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이 지문 간단한 거니까는요. 불완전 시장도 초과 이윤이 없으면 효율적 할당이다. 이 단어 하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격 위에 가서 가격과 수익과의 관계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대수익이 떨어진다는 사실. 그 다음에 또 하나 효율적 할당이면은 투기가 없고 효율적 할당이 아니면은 투기가 있다는 거. 투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효율적 할당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이 용어 정의 몇 개만 잘 기억하시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